네, 건설가 수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전 부서가 좀 바로 잡아가야 될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그 도로 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견적서를 비교 견적을 넣었어요. 그죠? 네. 네,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견적서를 제가 전 부서를 다 찾느라고 이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지금 견적서가 2개 비교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 견적서가 우리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분의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그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의 사업자를 견적서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를 확인했더니 그 이 사업자 등록증이 1년 전에 작년 2018년 12월 3일 날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 우리 전 부서에서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A 업체한테만 한 군데만 전화를 해서 비교 견적 받아와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그냥 그 저장된 옛날 사업자를 가지고 비교 견적을 내 거는 좀 낮게 B 업체는 좀 높게 해서 이렇게 견적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맞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자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사업자가 변경이 1년 전에 됐는데 이 견적서가 우리 서류에 왜 지금 본예산 서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분의 인적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됐어요. 1년 전에.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은 그 사업자 그 등록 번호까지 그 단계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당사 업체한테 당 업체한테 받으면 현재 변경된 사업자로 견적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보면 이 업체가 조금 금액이 높은 비교 견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3차 추경 때부터 2차 추경에 저희가 비교 견적 얘기를 했더니 3차 추경 때부터 들어오는 비교 견적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한 업체한테 주면서 니네가 비교 견적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다른 B업체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 임의로 그냥 이렇게 비교 견적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가 요구한 의회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비교 견적이. 그죠? 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3차 추경부터 지금 본 예산, 수정 예산, 견적서를 비교 견적을 꼼꼼히 검토를 해본 결과 2개의 비교 견적이 있을 경우에 높은 업체한테 전화를 해보면 비교 견적을 넣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견적을 넣을 거면 서류만 한 장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건설가에서는 또 우리 또 마침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의 사업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요즘 개인정보나 또 이런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의 사업자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또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냐, 본 의원이 쭉 지금 비교 견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니까 관행적으로 한 업체한테 그냥 니네 말고 비교 견적 하나 2장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그죠? 요번에 이제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서에 우리 그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제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지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비교 견적을 넣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도와 취지가 맞지 않는 거죠.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하는 그 취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 견적이라는 거는 그 대상 업체들한테 별개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개개인 업체별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그렇지 못한 점이 다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제 사업비 산출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는 차원, 또 비교 견적에서 뭐 이렇게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편중된 수의 계약을 좀 고르게 분배한다라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향들을 가지고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그 취지에 반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한 업체에서 주변 업체 그 견적서까지 컴퓨터에 저장된 걸로 그냥 쓰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네, 이해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가 수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가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비 통계목 402-03을 통계목을 잘못 선정을 해서 지금 뭐 올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민간 경상 보조로 수정한 건이 몇 건입니까? 14건입니다. 14건. 예. 이거는 지금 그 국도비 다 내시 사업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올해 지금 수정이 가능한데 순수 군비만 민간 위탁 사업비로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보조금. 예. 예. 그건 지금 올해 수정을 못하는 상황이죠. 아니 그것도 지금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러면 그 뭐 보조금 한도에 가고 관계없이 다 처리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럼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이렇게 통계목이 민간 위탁 사업비로 잘못 설정된 것이 한두 건인데 농축산 유통과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14건? 저희 과는 축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민간 위탁 사업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경상 보조를. 그래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14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순수 군비만 있는 거는 몇 건 수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군비만 있는 거는 지금 위탁 사업비에서 경상 보조로 바꾸면 지금 한 건 있는 거로. 한 건인가요? 예. 그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2건이었는데 올해 못하겠. 그것은 제외하고 예. 그것은 그건 내년으로 가야 되는 예, 거죠. 수정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 내년도. 그래서 보조금 성격인데 지금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통계목을 바꿔서 편성을 해서 보조금 한도액에도 포함 안 된 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보조금 한도액을 왜 설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금 한도액을 이렇게 통계목을 다른 걸로 바꿔서 보조금을 그렇게 준다면 보조금 한도액 설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조금 한도액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설정해서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보조금 실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실링을 왜 정하는지 아시냐고요. 이제 계속 뭐 예산 편성할 때마다 보조금 실링 많이 그러시잖아요, 공무원들. 그걸 왜 설정을 하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우리회라운드라든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린 보조 그리고 요번에 지금 뭐 개도국에서 이제 뭐 탈퇴도 했는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놨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예. 보조금 한도액을 왜 한도액을 주냐고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보조금 한도액 없이 그냥 막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선심성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한도액을 설정하는 순수 군비로만 하는 부분에 한도액을 우리가 올해 보조금 한도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러면 농축산 유통가의 한도액은 얼마예요?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조력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중에 예. 답변해 저희들이 주시고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예. 부서에 보조금 한도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렇죠? 이제 실과 저희들 이제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보조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실과마다- 부분을 실과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마다 배분을 했는데 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예. 배분된 금액이 얼마냐고. 정확하게 제가 예. 지금 모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배분된 금액이 있는데 한도액이 있는데. 예. 그 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통계목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잡아놓으면 보조금 한도액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다른 통계목으로 잡아놓으면 지금 농축산 유통가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지금 다수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관련법을 잘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 예산안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해서 이제 다 변경을 해가는 예. 과정인데 예. 다른 부서에는 지금 한두 건인데 농축산 유통가가 유독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통계목 설정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고 지금 이번에는 다 수정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예. 예,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그렇게 통계목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네. 이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무주 산골영화관 사용료 세입 처리한 부분 1,455만 8천원 감 처리하셨네요. 네네. 지금 산골영화관 미수탁 관계를 연말에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례는 아직 조례안은 지금 아직 예. 이제 다음 예. 회기에 다음 그 회기에 상정해서 하는데 그때 지금 미수탁 정립을 계약은 1월 달에 1일부로 해야 되잖아요. 1월부터 네, 진행이 위탁은, 돼야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절차가 바뀐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당초의 계획이 여기에 세입을 사용료를 1,455만 8천 원을 받고 또 위탁금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센터 같은 경우에 초과 수익금의 72%를 72와 28, 72대 28로 해가지고 그걸 군 세입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서에. 예. 그러니까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산골영화관이 한 5년 운영이 됐잖아요. 네. 그 5년간 그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네.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조금 뭐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구채구를 뭘 활성화시킬 걸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수탁업체가 광고 수입이라든가 뭐 개봉작 선정이라든가 예.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적자 났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익금에 대한 처리 부분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72%인가 78%가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초과 수익금에 대한 세입 처리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 부분을 만약에 수입이 생겼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를 제정 후에 지금 조례 제정하기 전에 미수탁 관계는 지금 이 부분을 처리를 다 하고 포함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조례 네. 제정에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그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뭐 광고 수입을 본사로 가져간다라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예, 그게 왜 숫자는 그렇게 그렇게 지금 광고 되고 수입이 우리한테 정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네. 지금 영화 상영할 때 다른 지자체 광고 다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 부분들이 좀 복지관도 광고를 냈었고. 예. 그럼 그게 우리 수입이 우리한테 세입 정산이 미수탁 정산이 안 된다라면 예. 예, 그런 굳이 문제가 광고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광고료가 한 1,700만 원도 되고 종합적으로 한 3,500만 원도 이제 적자되어 있는 곳 돼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서 또 명확하게 2천만 원가 계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2천만 원을 또 지급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5년 정도 운영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시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18쪽 그 경로당에 신문 구독료 신문을 보내는 예산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경로당이 200개소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예, 경로당이 270 예, 270개소인데요. 예. 200개소로 저희가 잡은 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신문이 어떤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죠? 어떤 신문을 보겠다라는 것도 신청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일반 이제 신문이 들어가고 경로당 관련 신문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지방지가, 전체적으로는 예. 270개소잖아요. 저희 그 무주군 경로당 개수가. 이것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신청을 받아서 네네. 예, 지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는 건 방금 전에 설명하셨고 예. 어떤 신문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냐고요? 이 부분이 뭐 일반- 지방지, 예,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뭐 예, 전북일보, 뭐 도민일보 예, 그런 거 그 일종. 지방지 선택은 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 부분은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신문에 무주신문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신문이잖아요. 그죠?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가 아니라 예. 우리 지역의 사정들이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신문에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무주신문을 좀 경로당에 보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4차 추경에 공공근로 일자리 저희 네, 의회에서 1억 2천만 예, 1,000만은 예. 삭감했잖아요. 예, 그 예,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또 남는 불용액을 삭감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과장님이 뭘 오해를 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가도 계상된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예. 좀 기간을 약간은 이제 소액을 그렇게 하고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가도 계상했잖아요. 가도 계상한 부분을 감처리를 한 거라고요. 감처리 했는데요. 예. 그 기간을 약간 계산을 근데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날 삭감됐다라고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섭섭해하셨는데, 12월 예. 말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전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네. 하는 건데 그게 가도 그 운영하려고 하는 12월 27일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그걸 다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라 불용액을 처리한 거라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팀장님이 가지고 온 서류에 예. 그렇게까지 다 그 연말까지 운영하고도 예. 예, 그 가도 계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처리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당했다라고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한번 예.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그 당초에 저희들은 그게 한 12월 말까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1일 집행액을 추계를 해보니까 500만 원 이상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을 뭐 말일까지 하든 언제까지 하든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정확한 예산을 뽑아와라 그랬을 때 1,100만 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었어요. 그때서 이제 서류상 그때, 가지고 왔을 예. 때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예.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당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아직도 전화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팀장님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은데 지금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또 구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곳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2쪽 천문과학관 증축공사 지금 9억 3,627만 원, 9억 5,976만 원, 9억 5,976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 왜 본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시고 갑자기 수정 예산에 이렇게 하셨는 뭐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천문과학관 이제 당초에 시설이 이제 2008년도에 32억 원 주고 이제 건립을 하고 추후에 2017년도에 한 11억 정도 들어가서 보조 관측실을 이렇게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그 하부에 지금 거기 강의실하고 그 휴게실 및 그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본 사업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다가 예. 놓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그 곤충 체험관, 상설 체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이제 다음에 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넣자고 했는데 그 상설 체험관을 저희들이 잔디랜디 미관하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 체험관이 지금 장소를 바꾸면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감액에 한 돈을 감액하신 만큼 또 다른 걸 다른 그렇습니다. 사업을 발굴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감액돼서 그거를 시급하게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전에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본 건물이 있어요. 그죠? 천문대, 예, 천문관. 있습니다. 본 예. 건물이 있고 2016년도에 천문과학관 증축 공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천문과학관 증축 공사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지금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뭐 일시군 뭐 일시군 뭐 예, 대표 예. 관광지 사업을 해가지고 예, 예. 8억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한 11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 이렇게. 11억이나 들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8억인가 7억 얼마를 해서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때 이제 그 금액으로는 관측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대로 그냥 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예, 예. 각 천문대가 관측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관측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예. 금액을 좀 정액을 해서라도 각도를 제대로 잡아라 해가지고 금액이 정액이 돼서 그때 사업을 했어요. 예,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년도 예.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그 증축한 건물에 지금 이거를 또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공유재산 뭐 관리 계획안이나 변경안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금액 지자체에서 공사할 때는 한 10억 정도 하면은 그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로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맡아도 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체 심의에는 거쳤는데 공유재산 심의에는 하셨는데 왜 그래서 의회는 제출하지 의회 않으세요?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9억 5,976만 원, 이 하나만 가지고도 9억 6천이에요, 대략. 예. 9억 5,900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조금 설계 변경하면 4천만 원은 그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한 건으로만 단독 건으로 보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 계획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에 한 사업하고 연계돼서 보면 2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안 맡았다고 하면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이제 공무원들이 우선 금액으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억이 초과된 거다 하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뭐 변경 계획안이든 얘기라든가. 변경안이든 지금 그런 제출이 것은- 돼서 예. 그거부터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우선 이제 금액이 이 조건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아니 이제 지금 이거 단독 사업으로 봐도 10억 가까이가 되고 10억은 안 되는데 예. 4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걸로만 봐도 충분히 10억이 넘어간다고 봐져요, 결과물은. 근데 이게 아니라 2016년도에 한 사업하고 같은 건물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봐야 되는 건지 같이 보면 2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 내부에 다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축된 건물, 그 통로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별도로 증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건물을? 아니죠. 그 건물 안에 지금 예, 지금 2016년도에 예, 3층으로 짓는데 밑에 천문과학관 2층하고, 증축 공사를 한 9억 9,300, 뭐 지금 제가 뽑은 자료로는 9억 9,370만 원인데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는 뭐 10억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보면. 그죠? 그때도 공유재산 10억이 넘어갔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이 된 걸로 설계 변경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8억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한번 그 이제 문화관과에 예.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절차를 거치고 천문대 증축된 건물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시행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막 지금 수정 예산안에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쳤는데 판단을 재무과하고 이제 우리 실무진 공유재산 심의회를 어디 의회에서 거쳤습니까? 아니 여기는 이제 심의회가 아니고 우리 자체 행정부에서 이제 거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의회 절차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의회의 관리계획의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몇 가지가 우리 군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쳤지만서도 의회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단독 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뭐 예. 10억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연계된 사업까지 같이 총 검토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의회 동의 절차가 그 사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사전 심의 절차가 빠진 거예요, 그죠? 한번 문화관광과 자료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예. 만약에 이제 10억 넘어가서 만약에 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변경안을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시급하게 막 증축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예.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문화관광과 자료를 한번 보고요. 네네네. 의원님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그리고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예. 위탁 개발로 지금 방향을 갑작스럽게 이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그 통계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이제 변경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3개 부서가 이렇게 합쳐서 이제 개발되는 복합문화도서관 이제 복합 SOC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제 시설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찬성인데 이거는 그럼 사전 절차는 특별히 따로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도 이제 일부 이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건 다 받고 했는데요. 지금 특별한 의회에도 이제 사전 절차는 없고 저희도 이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의원님들도 참여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저희 이탁을 하면은 그 수탁기관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 위탁 제43조의 3 위탁 재산의 개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일반 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하실 때는 일반 재산으로 올라왔습니까? 행정 재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올릴 때는 그거 구분은 안 하고 올렸습니다. 공유재산은 신축만 이렇게 한다는 걸로지. 신축한다는 거고. 예. 근데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니 일반 그- 재산이 그런 그거는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의 구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탁을 하면은 일반 재산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위탁 개발을 지금 이거 예산을 승인을 하면 예. 저희 의회에서 위탁 개발을 승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저희들이 다시 이제 목 변경해 주는 거죠, 저희들한테. 아니 위탁금을 예. 위탁금 예산을 심의하면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다? 그럼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이탁 개발 사업으로 이제 이 목이 이제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이탁 개발 사업비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 본의원은 이렇게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긴 했지만 참 다행이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 절차에서 조금 뭐가 이렇게 급하게 전환을 하다 보니
좀 매끄럽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한테 들어온, 이번 회기에 들어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 그죠? 행정재산인 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이거 보면 일반 재산으로 또 전환을 해야 돼요. 예, 예. 전환을 해서 또 공유재산 심의회를 또 거쳐야 돼요. 의회에서 다 예산은 승인됐는데 다시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위탁하면서 네네네. 행정재산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우리 행정 내부에서만 거치는지 의원님들한테는 이 절차상은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 의회에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이제 일부 바꾸고 저희들이 이제 이 책자를 지금 설명서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국무조정실에서 SOC 사업은 지금 뭐 부실하고 이런 예산 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위탁개발 사업을 지금 시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정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건 알고 그래서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대전 쪽에서도 11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 이제 캠코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획실, 감사팀, 건축, 토목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세 개 부서가 걸쳐 있는 이 사업만큼은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잘 하셨는데 네. 그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위탁으로 해서 짓겠다라고 전화를 하다 보니 이제 의회 전체적인 설명이나 보고나 동의나 이런 절차에서 하자가 없는 건지,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더라도 제대로 짚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꼼꼼히 챙기면서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시 그 수탁자가 정해지면 사업비나 사업 계획을 계획을 이제 그쪽에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비 산출, 재산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앞으로 이제 이게 이탁이 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산공사나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중간에 보고 뭐 계획에 대한 그 보고나 지도 감독 부분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탁을 하더라도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한번 점검을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양현